자, 오늘은 철골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보이시는 이 용접기가 단상, 그러니까 단상이라는 건 뭐냐면 220V CO2 용접기입니다. 그동안은 CO2 용접기가 용량이 커서 최하 3상만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삼상 전기를 쓸 수 있는 현장에서만 CO2 용접을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여러가지 기술도 좋아지고 뭐 또 작은 쪽에 수요도 있다 보니까 만들게 된 것 같은데, 용접의 품질은 특히 트러스 같은 거를 떼울 때 CO2 같은 거를 댄다는 자체만으로도 벌써 퀄리티는 확 올라가고요. 용접 품질이 그만큼 확보가 되고 용접 속도가 빠르고, 그런 용접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건비가 비싼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기계들을 자꾸 사서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공사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공구를 사는 목적이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을 해 왔고요. 이제 물론 전기 용접기도 이제 쓰는 용도가 다 따로 있습니다. 뭐 칩을 놓는다든지 간단한 거. CO2 용접기 같은 경우는 이것을 끌고 다니기가 무거워서 전기 용접기는 요 홀더만 끌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판은 저희가 바닥 수평을 한번 잡았고요. 틀이 움직이지 않도록 화선을 앙카로 박아서 가자업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띄울 수 있는 용접 한 방씩 태그를 놨습니다. 취부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아이언판을 달아 놓은 것은 무엇이냐면 붕어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붕어빵에 저희가 붕어빵 금형에 밀가루 반죽을 해서 넣고 찍어내면 똑같은 모양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 똑같은 원리입니다. 바닥에 먹선을 튀기고 맨 처음 베이스를 잡아서 거기에 똑같은 모양으로 뽑기 위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제작해서 하는 방식이고요. 공장에서 할 때는 철판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방이라고 하는데 그게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이 기본적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먹선만 튀기고 철판에다 용접 한 방씩만 놓으면 짜기가 조금 수월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공장에서 짤 때는 요즘 운반이 힘들다는 것, 그래서 이제 트러스 자체는 현장 가공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용접이라는 것은 참 간단한데요. 이렇게 용접이 이렇게 경량 철골 같은 경우 이게 두꺼운 쇠가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실예로 플랜트 용접도 해봤고요. 여러가지 용접을 저는 주로 섭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느끼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용접사들이 용접을 하면 기본이에요. 이 정도는 기본인데 왜 경량 철골조에서 문제가 생겼느냐, 그것은 용접사가 아닌 사람들이 용접사라고 속이고 현장 와서 용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직한 말로 제 부사수도 용접한 지가 저보다는 경력이 많이 짧지만, 이렇게 저희 부사수가 용접한 것도 제가 방법만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바로 따라옵니다. 이렇게 따라오고, 그리고 기술자들도 현장에서 모르는 부분들은 배울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제 자만심에 젖어갖고 배울 생각들을 안 해요. 보통 이제 저희가 빠지 용접, 트러스 빠지 용접 같은 경우에는 밀어치기라는 용접법을 많이 합니다. 그 트러스를 떼고 다니시는 분 중에 밀어치기를 모른다는 분은 정상적인 용접사 분이 아니에요.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용접 계통에서는 제가 기술자분들한테 큰 태클을 안 걸립니다. 왜? 서로 다 아는 내용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모르시는 분, 정상대로 배우지 않은 분들이 현장 와서 용접사에 가면을 쓰고 용접을 하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증을 해줄 것이냐. 용접사 말 그대로 업을 용접을 하는 사람들이 용접을 하면 틀립니다. 근데 그 몇 번 그냥 연습해보고 나 용접할 수 있어요 하고 가서 용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뭐 하다못해 국가 자격 기술도 있긴, 자격증도 있긴 있지만 현장 가면 사실은 자격증을 저희가 취급을 안 해줍니다. 자격증을 갖고 와도 현장에서 일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현장에서 하는 용접들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 CR봉, 전기 용접봉, 요거요. 이 용접봉과 용접기를 갖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긁는 분은 용접사로서 기본이 가장 안 돼 있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 바로 보내시고 다른 용접사를 데려다가 현장에서 하시면 돼요. 직영공사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왕입니다. 돈 쓰는 사람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바로 보내시고 다른 사람 불러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나 나는 것처럼 누가 품질을 보증하고 할 거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량 절골조 같은 경우는 유관 검사예요. 유관. 쇠가 너무 얇기 때문에 유관으로 이렇게 이 정도 용접 나오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유관 검사. 그러니까 유관으로 이렇게 이 정도는 제가 맨날 보여드렸고요. 이 정도는 여러분 일반인들도 하지는 못해도 보고 판단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용접의 비드가 어떻게 깔끔하게 나왔는지. 그리고 너무 얇은 철판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이런 거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엑스레이 용접이라는 건 뭐냐면 고압 탱크라든지 플랜트 쪽에서 300도씨에서 300kg 압을 받고 이런 탱크들이 있어요. 산업용으로 쓰는 그런 특수한 용접을 할 때, 그럴 때나 사용되는 그 품질 검사, 비파괴 검사, 하다못해 배 만드는 거, 이런 거를 할 때나 비파괴 검사를 하고, 저희 잠수함을 만들 때나 이런 거 외적으로는 이런 얇은 철판을 트러스로 짜는 구조에서는 유관 검사로 다 끝냅니다.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이 용접사의 그 기량이 상당히 좋은 나라예요. 예로부터 우리 선배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배를 잘 만들었던 나라고요. 지금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 용접사가 아니면서 용접사인 척하고, 그리고 기술자가 아니면서 기술자라고 속이고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현장에서 일하는 정직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솔직한 말로 그렇습니다. 건축주분들도 정당한 품질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게 뭐냐면, 집 한 채 지면서 용접사가 와서 용접하고 철골을 세우는데 길어야 일주일밖에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숙련된 용접사를 어디서 데려오느냐, 그런 것도 문제지만, 또 용접사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정적으로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데와 가서 일주일 일할 수 있는데 어디를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일정을 자꾸 움직이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해서 연결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주택시장이라는 게 넘어야 될 산이 너무 큽니다. 아무리 양아치 같고 후루꾸 같은 업자라도 자기 인척들은 다 끌어서 해주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동양이거나 동문이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하자가 걸려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만나서 일을 하는 경우를 저는 매번 봤습니다. 매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현실도 잘 달라지지 않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인건비도 안 주고 떼먹는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철골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이렇게 제작하시면 됩니다. 먹줄 튕겨놨죠. 그 도면에 맞게끔 먹줄을 튕기고, 높이 같은 거는 도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아주 기초적이고요. 이런 용접과 이런 트러스를 짤 수 있는 사람들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좀 모자란 사람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으로 배우지 않았어도 오랜 시간을 하면서 자기들이 터득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다만 그런 분들이 돈보다는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단은 사람인지라 욕심부터 들어가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건축주 여러분이 업자가 되신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현실에 비해 좀 낮은 인건비와 그리고 현실에 비해 많은 작업 시간을 건축주들한테 할애해 준 거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 건축 시장을 조금이라도 바꿔왔다면 바꾼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뭐 그런 부분에는 아직은 변화할 생각은 없고요. 저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 말 한마디가 중요한 사람이고 약속은 지킬 줄 아는 사람이고, 저는 그런 가치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람이고요. 저는 설령 제가 일하다가 실수했으면 쿨하게 인정하고 제 돈으로 다시 메꿉니다. 일당을 뛰면서도 그렇게 해줘요. 사실은 일당을 뛸 때는, 일당이라는 건 뭐냐면요, 옆에 가서 시키는 일만 해주면 그게 일당인 건데,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당했던 분들하고 다시 건축을 하게 되면 참 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크게 말하지 않아도, 제 자신을 어필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그 흘러가는 내용만으로도 그 관계를 다 파악하신다는 거, 크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골 하실 때, 철골은 트러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붕업 방식으로 찍어내고, 용접 품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관 검사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요즘 기계가 좋아졌으니까 CO2 용접기 하나쯤 있는 업자 되시면 그냥 게임 끝날 것 같습니다.